자, 부여에 이어서 이번에는 고구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는요, 우리가 지도에서도 살펴봤다시피 부여보다는 아래쪽, 남쪽에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위쪽에 있다고 무조건 막 산악지대 험준하고 막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부여는 괜찮았다 그랬어요. 문제는 고구려예요. 자, 고구려가 있던 지역은 압록강 유역이었는데 여기는 평야가 거의 없어. 거의 대부분이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이다 보니까 우리가 농사하면 농사는 평평한 지역에서 지어야 되잖아. 근데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영토 대부분이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 농토도 부족하고 농토가 부족하니까 농사를 많이 못 지으니까 식량도 부족하고 사실은 이 고구려라는 나라가 나중에는 굉장히 강해지지만 처음에 고구려는요 먹을 게 굉장히 부족한 그래서 사실은 국가가 제대로 발전하기에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나중에 점점점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본인들의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열심히 뭔가 살기 좋은 곳으로 땅을 넓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뭘 열심히 하냐면 정복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죠. 고구려 하면 여러분들 딱 생각나는 게 뭐 용맹함, 뭐 사냥 같은 거 진짜 잘하고 막 이런 게 딱 머릿속에 떠오르잖아. 그게 이러한 얘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의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 활동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조선 배울 때 했던 거 잠깐만 기억해봐. 고조선을 한나라가 멸망시켰고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 옛 고조선 땅에다가 지네들의 지배구역 한군현이라고 하는 걸 설치했다 그랬지. 그걸 고구려가 열심히 공격해요. 왜? 거기라도 뺏어가지고 영토를 넓혀야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정복 활동을 펼칩니다. 자, 정치적인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내려가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고구려의 정치는요, 부여랑 거의 똑같아요. 어떤 부분이 똑같으냐? 5개의 부족이 연합을 해서 국가를 만들었다. 이게 일단 똑같아요.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5개의 부족이요. 계루부, 전로부, 소노부, 순노부, 관노부라는 부족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연합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구려라는 나라를 탄생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오부족 연합 그러면 앞에서 말했지. 고구려도 처음에 출발할 땐 무슨 국가 체제였다. 연맹왕국 체제였고 그렇다면 연맹왕국이란 건 왕은 존재를 하지만 어땠다? 왕의 권한은 굉장히 미약했구나. 힘이 그다지 강하지 못했다. 이걸 자동으로 떠올리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부여랑 똑같습니다. 왕 아래 여러 관직이 있는 것도 똑같아요. 물론 관직의 이름은 다르죠. 고구려의 경우에 왕 아래에 대가라고 불리는 관직들을 두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교과서가 있을 거예요. 이 대가 상가라는 관직, 고추가라는 관직 이런 걸 묶어서 대가라고 부릅니다. 이런 관직들을 두고 있었다. 자, 이번에는 어떤 풍속이 있었는지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하면 용맹함이 떠오른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정복 활동을 열심히 해야 했기 때문에 고구려는 무술 같은 것들, 무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남자는 싸움을 잘해야 되고요. 활을 잘 쏴야 되고요. 사냥도 잘 해야 되고요. 말도 잘 타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남자다잉 이렇게 되는 거죠. 남자는 그래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굉장히 열심히 했냐면 그 매해마다 성대하게 사냥대회를 열었고 그리고 씨름대회를 열었어. 씨름에서 우승하고 사냥 잘하는 남자는 더 남자다. 열심히 사람들이 되게 존경해주고 막 그랬겠죠. 자, 이런 풍습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가장 중요한 고구려의 풍습이 있습니다. 결혼과 관련된 것인데요. 고구려의 결혼과 관련된 풍속으로 서옥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 이 서옥제는 흔히 그냥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뭐랑 비슷하다고 얘기하냐면 대릴사위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 자,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집안끼리 그 당시엔 약속해서 남녀를 혼인시키는 경우가 많았죠. 혼인을 약속을 해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네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자네 집의 뒷마당에 작은 집을 하나 짓습니다. 그 집을 서옥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네 집 뒷뜰에 남자가 서옥이라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삽니다. 살면서 이제 그 집 일을 해주는 거죠. 여자네 집 농사도 지어주고 여자네 집에서 여러 가지 이제 허드렛 일들을 해줘요. 자, 이렇게 해서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둘이 같이 이렇게 같은 방을 쓰고 그러겠죠. 그러다가 이제 여자가 아이를 가지게 돼요.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남자는 여자를 두고 이제 자기네 원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자는 집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남자 집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서 사는 건데 자, 지금 선생님이 이 뭐야 어디를 간다는 거야 헷갈리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남자가 혼인을 약속한 여자네 집에 가가지고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오랫동안 산다. 이게 핵심이거든. 왜 그게 핵심이냐면은 그냥 결혼해서 한 군데서 쭉 살면 되지. 왜 남자가 여자네 집에 가서 서옥을 지어놓고 살다가 돌아가고 왜 그러느냐. 노동력이 부족했던 시대잖아. 노동력이 되게 중요하거든. 혼인을 해서 결국은 여자가 남자네 집 가서 살 거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그 대가로 남자가 여자네 집에 와서 노동력을 제공해줘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서옥제라고 하는 풍속이 있었다. 아, 남자가 여자네 집 가서 서옥을 지어놓고 살다가 돌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건 고구려에도 똑같이 풍습이 있었습니다. 풍요를 기원하는 행사이죠. 고구려의 제천 행사의 이름은 바로 무엇이냐? 동맹이라고 불리는 제천 행사인데요. 매년 10월마다 제사를 지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구려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자, 이제 한반도로 본격적으로 내려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넘어가. 자, 선생님이 감기가 걸려서 기침이 나서요. 자, 화면이 옥저동해로 바로 넘어왔죠. 기침 가다듬고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자, 옥저하고 동해 같이 묶어서 살펴볼 텐데요. 얘네들은 부여 고구려하고는 조금 특징이 달라요. 부여하고 고구려는 어쨌든 뭐 왕이 힘이 있든 없든 간에 왕이라는 존재가 있긴 했잖아. 왕 힘이 없어서 그렇지, 그치? 근데 옥저하고 동해는 달라요. 왕이라고 불리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사는 지역이고 하니까 얘네들도 다스리는 누군가는 있어야 되잖아. 왕이라고 불리는 존재까지는 없었지만 이게 부족을 다스리는 부족장, 군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군장급이 되는 지배자가 존재하긴 했어요. 걔네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읍군 혹은 삼로라고 불러요. 읍군이나 삼로라고 불리는 군장 혹은 부족장 정도 되는 이들이 각 지역들을 통치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옥저하고 동해가 똑같은 거니까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 특징과 풍속은 둘이 비교하고 나누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특징으로 넘어갑니다. 옥저도 그렇고 동해도 그렇고 전부 다 동해안 쪽이잖아. 우리나라 동해안은 진짜 물고기도 많고 해산물이 풍부한 지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옥저도 동해안 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해산물이 굉장히 풍부했고요. 그건 이따가 하겠지만 동해도 마찬가지예요. 해산물이 굉장히 풍부했어요. 농사도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옥저라는 지역은 먹고 살기가 꽤 괜찮은 지역이었던 거지. 근데 이제 얘네들의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 바로 위에 누가 있다는 사실? 고구려가 있다는 사실. 고구려는 정복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사실. 그래서 1세기에서 2세기 무렵이 되는 시점이 되면요. 고구려가 옥저 지역을 공격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고구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고구려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이제 옥저는 고구려한테 잘 보이려고 뭐를 막 갖다 바쳐야 되겠죠. 고구려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뭘 갖다 바치기 하냐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제 필수적인 게 소금 없으면 사람 못 살거든요. 소금도 갖다 바치고 그다음에 어물, 바다에서 나는 뭐 생선도 갖다 바쳤을 것이고 무엇도 갖다 바쳤을 것이고 그랬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고구려에 갖다 바쳤다. 왜?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해의 풍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도 마찬가지로 옥저처럼 얘네들 역시도 위치상 보니까 지금의 한 강원도 지역 정도 되거든. 동해안 쪽에. 해산물이 굉장히 풍부했고 얘네들도 농사 잘 돼요. 그리고 동해에는 굉장히 유명한 특산물이 3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특산물이 있었느냐? 첫 번째 단궁. 궁 그러면 활을 말하는 거야. 우리 화살 쏘는 거 활 있잖아. 활을 말하는 건데 단이라고 하는 글자는 짧다라는 뜻이죠. 활은 활인데 이렇게 활이 긴 활이 아니라 뭔가 짤막한 활. 단궁이라고 하는 특산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하마라는 특산물이 있었대요. 과하마는 뭐냐면 뜻을 보면 되게 재밌다. 과가 과일나무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가 아래하자 한자 아래하자 마가 말마자예요. 그러면 과일나무 아래말 이게 또 진짜 무슨 뜻이야. 과일나무가 있는데 과일나무 밑을 이렇게 지나가도 나무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키가 작은 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냥 키가 쪼맨한 그런 말, 멋진 말 말고 그런 말이 되게 많았대요. 동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어피라는 게 있는데 반어는 바다에 있는 바다표범 말하는 거야. 동해안에 지금은 바다표범이 하나도 없는데 그 바다표범이 왜 없냐면 일제강점기 무렵에 일본 애들이 싹 다 잡아서 씨가 말라서 그런데요. 원래 동해안에는 바다표범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바다표범을 사냥해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말린 걸 반어피라고 합니다. 이게 동해의 굉장히 유명한 특산물들이었어요. 자, 비교해서 공부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풍속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옥저의 대표적인 혼인 풍속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시험에 잘 나와요. 민며느리제예요.
민며느리제라고 하는 건 뭐랑 반대로 생각하면 되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고구려의 서옥제랑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고구려의 서옥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혼인을 약속하고 남자가 여자네 집에 와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거잖아. 민며느리제는 반대예요. 혼인을 약속하고 나서 여자아이가 어린 나이에 집안끼리 혼인을 약속하고 남자네 집에 가가지고 장성할 때까지 그 집 일을 도와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민며느리제의 핵심이에요. 그럼 결국은 하나는 여자아이가 남자네 집 가서 사는 거고 방금 전에 배웠던 서옥제는 남자가 여자네 집에 와서 사는 건데 둘 다 무엇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게 포인트죠. 그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옥저의 또 하나의 풍속은 무엇이 있냐면 가족 공동무덤이라는 게 있어. 가족 공동무덤.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 뭐 자식 3명 이렇게 구성된 가족이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제 사망하는 시간이나 뭐 이런 거 순서는 다르겠지만 언젠간 한 가족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웃이라든지 가까운 친척에서 만약에 아버지가 제일 먼저 돌아가셨으면 아버지를 묻어서 이렇게 뼈를 추려가지고 임시로 이렇게 나무통에 담아놓고 또 그 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얼마 지나고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뼈를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 한 가족이 다 죽으면은 그 임시로 모아놨던 뼈들을 모두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무덤에다가 같이 묻어주는 거죠. 한 가족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가족 공동 무덤이고요. 이게 이제 옥저의 풍속이고요. 자, 그다음에 동해의 대표적인 풍속 그러면 중요한 게 책화라고 하는 엄격한 풍속이 하나 있었어. 책화는 다른 부족의 경계를 침범하면 안 돼요. 여기는 이제 철순의 부족이 살고 만순의 부족이 살고 그러잖아. 절대로 남의 부족의 경계는 허락 없이 넘으면 안 되는데 뭐 실수이든 고의이든 그 경계를 침범했다. 그랬을 때는 소로 갚던 말로 갚던 어쨌든 잘못했다고 갚아야 돼요. 소나 말로 변상을 하는 게 바로 책화라는 풍속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혼을 할 때 족외혼 같은 씨족끼리 절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여 있으면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촌이 되든 12촌이 되든 결혼 못해요. 이게 족외혼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의 풍속이 있었죠. 매년 10월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 이름을 무천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왜 옥저의 제천 행사는 안 하나요? 제천 행사가 있긴 있었겠죠.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언제 무슨 행사를 지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역사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빠지는 거고요. 자, 동해는 10월마다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지냈다. 요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삼한에 대해서 한번